스탠포드 MBA 출신 유럽 최고 뷰티 브랜드의 마케팅 디렉터였던 그녀는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CJ에서 만두요. 그녀는 고민 끝에 화려한 커리어를 내려놓고 단 하나의 가능성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K푸드의 이름으로 미국을 정복하겠어요. 비비고를 만든 여자의 리얼 전쟁 같은 도전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MBA 졸업장을 받던 날, 저는 제 미래가 이미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온 길이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프랑스 파리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본사 건물 17층. 저는 다음 분기 마케팅 전략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CJ 글로벌 식품사업부입니다. 저희 비비고 브랜드의 해외 마케팅 총괄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만두요? 화장품과 패션으로 가득한 제 경력에서 갑자기 식품이라니. 하지만 서신 끝에 적힌 K-푸드의 글로벌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비비고에 대해 검색했죠. 한국의 대기업 CJ가 만든 식품 브랜드. 국내에선 성공적이지만 해외에선 아직 시작 단계. 그런데 왜 저를 찾은 걸까요? 다음날 화상 인터뷰에서 CJ 임원은 말했습니다. 에스텔 정님, 저희는 한국 음식을 세계에 알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재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들려주시던 한국 이야기, 할머니가 손수 빚어주시던 만두의 맛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 학교에서 도시락을 열 때마다 느꼈던 그 미묘한 부끄러움.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K-팝, K-드라마에 열광하는 시대. 만약 한국 음식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제 머릿속에 새로운 비전이 그려졌습니다. 화장품이 아닌 음식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일. 그것도 제가 자라면서 먹었던 그 음식들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에 파리 사무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봉은 3분의 1로 줄고 안정적인 커리어는 사라지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있었어요. 파리 아파트를 정리하는 날 창가에 서서 에펠탑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커리어를 뒤로하고 만두라는 낯선 도전으로 향하는 제 모습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야. 내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지. 가방을 닫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스탠포드 졸업장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고. 진짜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서울 CJ 본사에 첫 출근하던 날, 저는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를 마주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종 시장 점유율 그래프와 경쟁사 분석 자료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자료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죠. 고향만두에 밀린 비비고 국내 시장 2위. 현재 국내 만두 시장에서 저희는 28%의 점유율로 2위입니다. 고향만두가 35%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마케팅 팀장의 브리핑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이 2등이라는 사실에 묵직한 좌절감으로 가득했거든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 시장에서만 경쟁하려고 하나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만두 시장 규모가 얼마인가요? 약 1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은 어떻습니까? 약 5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원 2개를 그렸죠. 작게 하나는 크게. 작은 시장에서 2등이 되는 것과 50배 큰 시장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것. 어떤 게 더 큰 성공일까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죠. 에스텔님, 이상적인 생각은 좋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만두를 먹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희 엄마가 싸주신 김밥을 보며 이상한 음식이라고 놀리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시가 미국 전역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고 불고기는 이제 많은 미국인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미국인들에게 만두가 무엇인지 알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게 만들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임원은 중얼거렸죠. 어떻게 미국인들이 만두를 알아요? 그들은 햄버거와 피자만 먹는 사람들인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은 김치가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건강식품으로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은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에스텔님,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비비고 만두에서 K-푸드 대표 글로벌 브랜드로. 첫째, 미국 서부부터 시작합니다. 아시안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음식 문화에 개방적이죠. 둘째, 현지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 현지 생산이 비용과 신선도 면에서 유리해요. 셋째,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 라인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가능성을 상상하는 침묵. CEO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텔님, 6개월 동안 미국 시장 진출 타당성을 검토해보세요. 결과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친 도전을 시작하는 걸까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국 음식이 세계로 나갈 차례야. 그렇게 저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위한 첫 단계로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 식품 업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옴니푸드라는 작은 공장이 눈에 띄었어요. 30년간 한인 마켓에 만두와 김치를 납품해온 견실한 회사였죠. LA 코리아타운의 작은 공장. 저는 처음 이곳에 들어섰을 때 냄새부터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부엌에서 나던 바로 그 향이었어요. 김치, 파, 마늘이 어우러진.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저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CJ에서 온 에스텔 정입니다. 박 사장님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굵은 손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 손에는 30년 동안 만두를 빚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왔다고? 뭐 하러 이런 작은 공장까지 왔소? 솔직함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비비고의 미국 진출 계획과 현지 생산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옴니푸드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의 노하우와 저희의 자본, 마케팅이 만나면 시너지가 클 것 같아요. 박 사장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껄껄 웃었습니다. 아가씨, 내 공장은 팔 수 있어도 내 손맛은 못 팔아. 대기업이 들어오면 첫 해는 그대로 두다가 둘째 해부터 효율화한다면서 재료를 바꾸고 기계를 들여놓고 결국 맛이 변하지. 그럼 30년 단골들이 다 떠나갈 텐데. 박 사장님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많은 대기업 인수가 그런 패턴을 보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계획은 달랐어요. 사장님, 저희는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옴니푸드의 기존 고객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사장님의 레시피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 진정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박 사장님의 표정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와 함께 만두 빚던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뿌리와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박 사장님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비비고는 그냥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인의 자존심이에요. 사장님과 같은 분들이 지켜온 맛과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님은 작업장 구석에 있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부부가 작은 가게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30년 전 아내와 함께 시작했소. 아무것도 없이 이민 와서. 지금 아내는 돌아가셨지만 이 맛은 그대로예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감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딜이 아니었어요. 이민자의 꿈과 노력, 그리고 자존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사장님, 약속드립니다. 옴니푸드의 정신은 계속될 거예요. 다만 이제는 코리아타운을 넘어 미국 전역, 나아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박 사장님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직접 빚은 만두가 가득했어요. 박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만두를 먹어보고 결정하라고.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맛이라는 것을. 정성과 전통이 살아있는 맛. 일주일 후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비비고의 첫 미국 공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박 사장님은 기술 고문으로 남아 레시피 개발을 담당하기로 했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생산 기반 확보 완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옴니푸드 인수 후 첫 회의에서 저는 미국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치킨 앤드 실란트로 고수 만두였어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백질은 닭고기고 실란트로는 특히 젊은 층과 히스패닉 인구에게 인기 있는 허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R&D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스텔 팀장님, 그게 무슨 만두입니까? 전통 만두는 돼지고기와 부추 혹은 김치로 만드는 겁니다. 이어서 마케팅 이사가 말했죠. 우리는 정통 한식을 알리는 게 목표 아닌가요? 이렇게 변형하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전략으로는 한인마켓 밖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먼저 만두라는 형태를 소개하고 점차 한국 전통 만두로 이끌어 가야 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두고 현지화와 전통 고수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박 사장님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30년 전 LA에 처음 왔을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소. 결국 양쪽을 다 해봤는데 미국인들은 먼저 맛보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더군. 저는 용기를 얻어 자료를 더 보여드렸습니다. 뉴욕의 한 만두집은 피자 만두로 미국인들의 시선을 끌었고 이제는 전통 만두도 인기입니다. 징검다리가 필요해요. 결국 경영진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전통 라인과 함께 현지화된 글로벌 시리즈를 출시하자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첫 현지화 제품인 치킨 앤드 실란트로 만두의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R&D 팀은 여전히 불만이었지만 박 사장님의 도움으로 놀라운 맛을 만들어냈죠. 미국인 패널 테스트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출시일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마케팅 자료를 검토하며 걱정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내 경력은 물론이고 비비고의 미국 진출 자체가 위태로워질 거야. 그날 밤 한국에서 또 다시 반대 의견이 이메일로 쏟아졌습니다. 치킨 만두는 한국 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방향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답장을 보냈어요. 이미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시장의 판단을 기다려 봅시다. 마침내 출시일. 저는 LA의 첫 입점 매장인 점푸주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말했어요. 아시안 식품 섹션은 저쪽입니다만 특별한 프로모션이 없으면 판매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직접 시식 코너를 차리겠다고 제안했고 전날 밤 준비한 소스와 함께 고객들에게 만두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만두예요. 한국식 덤플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치킨과 실란트로로 만든 버전을 맛보실 수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게 뭐죠? 교자랑 달라요? 같은 질문이 많았죠. 하지만 맛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와, 이거 맛있네요. 어디서 살 수 있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데요. 그날 매장의 첫 물량은 완판되었고 주말이 지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마트에서 재입고 요청이 온 것이죠. 대형 체인에서는 보통 첫 물량이 다 팔리지 않는데 비비고 만두는 예외였습니다. 한 달 후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킨 앤드 실란트로 만두가 전체 판매의 65%를 차지했고 전통 만두인 돼지고기 앤드 부추 만두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결과를 한국 본사에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입니다. 현지화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리일 뿐이에요. 지금 미국인들이 만두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김치 만두도 찾게 될 거예요. 본사의 회의적인 시선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증명해준 덕분이죠. 첫 성공을 발판으로 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2조 원짜리 도박. 비비고 만두의 미국 시장 진출은 첫 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고 점차 네바다와 애리조나로 판매망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LA 오피스 창문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판매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우리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동부 지역 진출은 물류 비용 때문에 어려웠고 대형 유통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우리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마케팅 매니저인 제임스가 들어왔습니다. 에스텔 축하해요. 이번 분기 매출이 목표의 120%를 달성했대요. 본사도 만족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1년 만에 이 정도 성과를 낸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족하기엔 너무 이르죠.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세계화였어요. 지금은 그냥 아시안 식품으로 한정된 작은 성공일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미국 냉동식품 시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주목했죠. 슈완스 SCHWANS.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슈완스는 미국 냉동식품 시장의 거인이었습니다. 특히 피자와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했고 미국 전역에 배송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본사에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슈완스를 인수합시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스텔님, 슈완스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CEO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비고 미국 법인의 연간 매출은? 현재 1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20배 큰 회사를 인수하자는 겁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슈완스를 통해 우리는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말했습니다. 그건 도박이에요. 실패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도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 시장에서 유통망을 하나씩 뚫어가는 방식으론 10년이 걸려도 슈완스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그동안 다른 경쟁자들이 우리 아이디어를 모방할 시간을 주는 셈이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슈완스의 재무 상태, 배송 네트워크, 공장 시설 등을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슈완스는 70년 전통의 회사지만 최근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들의 유통망이 필요해요. 이건 윈마이너스윈입니다. 3시간에 걸친 격렬한 토론 끝에 CEO가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에스텔님, 6개월 안에 슈완스 측과 예비 협상을 진행해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인수 후 통합 계획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한 임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쳤군요. 하지만 혹시 성공하면 역사를 쓰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도전이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슈완스 본사가 있는 미네소타 마샬. 인구 1만 3천 명의 이 작은 도시에 저는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회사지만 본사는 놀랍도록 소박했죠. 70년 전통의 가족 회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기다리는 동안 슈완스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1952년 마빈 슈완이 우유 배달로 시작한 사업. 그가 냉동 아이스크림을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회사는 급성장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가족 회사가 전국적인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스토리였죠. 에스텔 정씨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마빈 슈완 3세 현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70대의 이 남성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었어요. 먼 길 오셨네요. 무슨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슈완스를 인수하러 왔습니다. 마빈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대담하시네요. 한국 기업이 슈완스를요?
네, CJ가 말이죠.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과 회사의 성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7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일구어온 사업입니다. 그냥 팔 수는 없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숫자와 계약서를 들고 온 게 아니라 비전을 나누러 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6개월에 걸친 긴 여정이 되었습니다. 매달 미네소타를 방문하며 마빈과 그의 가족들과 신뢰를 쌓아갔죠. 저는 비비고의 이야기, 한국 음식의 가능성, 그리고 슈완스와 함께하면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 마빈이 물었습니다. 에스텔, 정직하게 말해봐요. 왜 슈완스인가요? 다른 식품 회사도 많을 텐데.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슈완스는 혁신 기업이었어요. 냉동식품으로 미국 식문화를 바꿨죠. 지금은 성장이 정체되었지만 그 DNA는 살아있습니다. 저희는 그 혁신 정신에 새로운 비전을 더하고 싶어요. 한국 음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슈완스를 다시 성장시키는 겁니다. 5번째 방문에서 마빈은 자신의 냉장고를 열어 비비고 만두를 꺼냈습니다. 직접 먹어봤어요. 맛있더군요. 6번째 방문에서 우리는 마침내 본격적인 인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가격, 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마이너스 슈완스의 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죠. 우리는 슈완스 브랜드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다만 비비고 제품을 슈완스의 유통망에 올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아시안 식품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그 약속이 마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조 2천억 원. 최종 인수 금액이 결정되었고 계약서가 준비되었습니다. 서명식 당일 마빈은 저를 회사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1952년 마빈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첫 번째 배달 트럭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시작입니다. 에스텔, 당신이 이걸 지켜줄 거라 믿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유통망 6만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 CJ, 미국 식품 거인 슈완스 인수라는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에스텔정, 미국을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요. 한국 시간으론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에스테라, 네가 뉴스에 나왔더라. 자랑스럽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 음식,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거죠. 마빈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에스텔, 당신은 이제 식품 역사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슈완스 인수 이후 비비고의 성장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6만 개의 유통망에 비비고 제품이 진열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뉴욕 맨해튼의 한 슈퍼마켓에서 진행된 시식 행사에 참여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라인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아시아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비비고 만두 맛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정말 좋아해요. 백인 주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만두를 만-2라고 정확하게 발음했어요. 더 이상 아시안 덤플링이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비고의 성공 뒤에는 2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어요. 첫째, 한식의 건강한 이미지였습니다. 견과류, 채소, 발효식품이 풍부한 한국 음식은 건강에 관심 많은 미국인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되었죠. 둘째, 비비고만의 브랜딩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성과 현대적 편리함을 결합했어요. 전통 레시피를 존중하면서도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게 만든 거죠. 메릴랜드의 한 마트 매니저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 씨, 요즘 만두 코너가 피자 코너만큼 붐비네요.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이런 성공은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인수 2년 만에 비비고의 해외 매출은 5조 원을 돌파했고 그중 8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CJ는 이제 식품 부문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본사로부터 제안이 왔습니다.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서울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정 씨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에요. 그건 문화이고 이야기이고 정체성입니다. 저희는 만두에 담긴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어요.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 한 개에는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따뜻함, 건강을 위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한국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 있었어요. 에스테라, 너 기사 읽었다. 우리 딸이 만두로 미국을 움직인다니.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여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스탠포드 MBA, 글로벌 뷰티 브랜드 경력, 그리고 비비고로의 전환. 그 모든 선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혼자 부엌에 서서 만두를 빚으며 할머니가 알려주셨던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으며 저는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성과 따뜻함을. 다음 날 아침 LA의 한 학교에서 특강을 요청받았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주제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시아계 학생들도 많았고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정 씨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많은 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정체성이 자산이 된 순간부터였어요. 어릴 땐 한국적인 것들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제가 두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강점으로 세상을 조금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두를 넘어 한국 음식의 다음 아이콘은 무엇이 될까? 비빔밥일까 아니면 김치찌개?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슈완스 인수 3년차, 비비고는 이제 미국 슈퍼마켓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에 들어서면 비비고 만두 패키지의 파란색이 눈에 띄게 자리 잡고 있었죠. 미국 냉동식품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가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한 국영 매체가 기사를 냈습니다. 만두는 중국의 것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만두의 기원이 중국이며 한국 기업이 이를 마치 한국 음식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은 문화적 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NN에서 이 논쟁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진행자가 물었어요. 정 씨, 중국 측에서는 만두가 원래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좋아요. 그렇다면 피자는 이탈리아 것일까요? 미국 것일까요? 진행자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음식의 기원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이 어떻게 발전했고 각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예요. 한국의 만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시대 몽골을 통해 들어온 만두는 우리 고유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만나 김치만두, 갈비만두로 변했습니다. 찐만두, 군만두, 물만두, 만둣국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맛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비고 만두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빚었던 만두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설날 아침 가족들이 모여 만둣국을 나눠 먹던 따뜻한 순간들. 한국인에게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설날 아침 따끈한 만둣국 한 그릇에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풍경. 그게 바로 우리가 만두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린 만두를 그냥 먹지 않아요. 우린 그걸 마음으로 빚고 의미로 끓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입에 넣는 MANDU,
그건 단순한 간편식이 아니라 한민족이 만들어낸 유산이자 문화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인터뷰 클립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가족 만두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비한국계 미국인들도 비비고 만두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어요. 그날 저녁 뉴욕의 제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스탠포드 MBA를 막 받았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얼마나 다른지. 그때는 개인의 성공만을 꿈꿨다면 지금은 문화의 가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옴니푸드의 그 박 사장님이었죠. 에스텔 TV 봤어요. 정말 잘했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 만두를 제대로 알게 되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사장님 덕분입니다. 사장님이 지켜온 진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비고 만두 패키지가 보였어요. 패키지를 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제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스탠포드에서 CJ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다시 세계로 향하는 만두 하나를 꺼내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문했어요. 누구의 음식인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만두입니다. 만두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한국 음식 전체의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비고의 다음 라인업으로 준비 중인 비빔밥, 김치찌개, 불고기. 이제 세계는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깊이를 알게 될 거예요. 창밖으로 뉴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선 누군가가 지금 비비고 만두를 요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는 이제 막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으니까요. 제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비비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해시태그 만두 이날 해시태그 게시물이 100만 좋아요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만두를 빚고 나누고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습니다.